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시작이 됐고요. 피라미딩님, 청산유수님, 각자 도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도 계시고요. 끈질기개님 어서오세요. 노가리님이 1바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네, 유튜브 노가리님 어서오시고요. 그 다음에 최재열님 반갑습니다. 스나이퍼 니키타님도 4에서 5바인가요? 4바입니까? 5바입니까? 4.5바입니까? 네. 무슨 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성대사 바 하세요. 하여튼 반가워요. 비가 올 거예요. 네. 비가 올 거고,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 다음 후에도, 네. 계속 비 온답니다. 다음 주까지. 진짜 장마죠? 네. 진짜 장마인데, 지난 주말에 반짝, 네, 진짜 반짝 날씨가 좋았어요. 선선하기도 하면서 해도 좀 비치면서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굳은 일이 있으면은 다시 또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권명자님, 부자오너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잠깐씩 쉬어가는 구간.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좋아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즐기고 느끼고 하면 좋아요. 네. 후공님도 어서 오시고요. 왕개민님 반갑습니다. 배우미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정된 지표들, 뭐 그런 시황들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을 조금 보고 가면, 일기예보에 보면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뭐 우산을 챙겨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것처럼 시황을 들여다보면 그 시황 안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뭐 예측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준비를 할 수 있더라면, 자,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우리가 뭐 축대라든지 뭐 홍수에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황을 통해서 자, 이번 주에는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상황이 이래. 분위기가 이래.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캐치해 놓는다면 당연히 대응하기가 조금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시황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세 가지죠. 네, 우리 아침 시황에서 들었었던 이야기들 세 가지 해드릴 거고, 혹시라도 뭐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다. 뭐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런 게 있으시면 종목 진단을 제외한 그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요즘에 뭐 잘 안 풀리신다 그러면 우리 또 같이 고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같이 연결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치킨이 맛이 없어. 네, 그래갖고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튀길 수 있나요? 나는 모르지. 네.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뭐 그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또 치킨을 자주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네,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또 고민사항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방송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시장 이야기, 이번 주 전체적인 전망도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사실 뭐 별거 아니야. 왜냐면은 미국 시장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도 사실은 없거든요. 미국 시장을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그걸 이용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시장을 뭐 이겨먹는다거나 그럴 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요즘에 우리 시장 빠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죠. 다만 영향을 준다 정도라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도 좋겠다. 왜 빠지는지, 왜 주춤거리는지, 왜 이상한지 정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아는 척도 조금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이제 아유 뭐 사는 게 힘들어, 경기가 힘들어, 아유 이 그놈의 코로나는 언제 끝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요즘에 백신이 금방 나온대, 곧 좋아질 거야, 미국의 화이자에서 뭐 임상에 들어간대, 뭐 이런 얘기들 해두면 네 뭐 나만 그런가요? 굉장히 좀 정말 그렇대? 넌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또 인싸가 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아우 지금 힘들어 어떡하지? 아우 그냥 뭐 가게 접어야 되나 회사 접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끝날 것들인데 뭐 그렇잖아요. 지금 힘든 거는 이게 끝이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끝이 난다 생각하면은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견디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당장 매수했는데 수익이 잘 안 나. 그래서 아우 힘들어. 고민돼. 근데 계속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막 밑으로 계속 처박히는 애들. 계속 하락만 하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끝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우리가 문자반에서 매수한 종목이라든지 은근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종목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요, 언젠간 갈 걸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버텨주는 거죠. 간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버텨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희망 고문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헛된 망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시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은 중요한 골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나빠요. 네, 성장률이 나빠요. 소비자 심리 지표가 나빠요. 네, 좋은 게 없네, 씨. 네. 다만 이제 기업, 그지. 경기 부양책 불확실해요. 네. 기업 실적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네, 미중 갈등 안 좋아요. 네. 우리가 큰 덩어리를 볼 때요, 큰 덩어리 시장을 보고 시황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딱 들어갈 때 큰 덩어리 재료들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무슨 이슈가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것인가, 어떠한 분위기가 나올 것인가 등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부분들이죠. 그 확인 작업을 거쳐야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게 왜 안 좋아?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접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가 안 돼요. 예.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이게 뭔데? 어째서 이러는데? 그래서 뭔데? 네. 그냥 뭔데만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큰 덩어리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아. 근데 왜 안 좋은지 막 보려고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이제 큰 덩어리 정리 쭉 해봐요. 큰 덩어리면 별거 없어요. 뉴스 보면 다 나오거든요. 뉴스 보시면 크게 정의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큰 헤드라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GDP 성장률 또는 이제 경제 지표들, 뭐 이번 주에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FOMC의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뭐 미국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기업 실적 발표, 지금 계속 시즌이니까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 이게 큰 덩어리만 먼저 적어 놓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씩 대입을 해봐요. GDP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면 GDP 성장률은 나빠요. 1분기에 마이너스 5% 정도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1분기 이후에 2분기 지금이잖아요. 2분기 지나가서 이제 2분기 거 나와야 되는데 2분기 거는 더 많이 나빠요. 마이너스 38% 정도.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34%. 자, 그러면 나빠졌네? 젠장. 욕은 좀 해도 돼요? 네. 이럴 때 욕하는 거지 뭐. 그쵸? 젠장 나빠졌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나빠지긴 했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었단 이야기죠. 뭐 삼척동자 다 아는 얘기.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미국 경기 안 좋아. 왜? 으르나 때문에 안 좋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뭐 가게가 망했대. 뭐 다 아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정이유님 어서 오세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뭐 그 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이런 업종들은 몇 개 안 돼요. 네, 언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거 또는 이제 그 정부 정책 수혜주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백신 관련한 그런 업종들 이렇게 몇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나 종목이나 업황들이 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아. 아우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뭐 계속 안 좋겠지. 뭐 이번에도 안 좋을 거야. 아 이게 뭐 내년까지 간대. 네 3분기도 안 좋대. 등등 이야기들. 어느 정도 우리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보는 분들 보시면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간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언제쯤 괜찮아질까? 다들 그런 걱정하는 거고요. 아, 내가 전직을 해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뭐 등등 이런 고민들. 사업 접어요?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더 좋은 건 없잖아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요. 이게 그냥 뭐 네, 주식은 사실 경기 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으르나라는 하나의 큰 부분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수익률이 몇백 %씩 나오고요. 또 지금도 종목 잘만 고르면 수익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SH 박님 어서 오세요. 우와 오랜만에 댓글로는 되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잘 오셨어요. 저를 만난 적이 있으시죠? 한 10년쯤 전에. 그죠? 내가 아는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쵸? 그때 내 기억이 맞으면 결혼하시기 전에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반가워요. 네 아니면 아닌 걸로. 근데 되게 오래되신 분은 맞아요. 내가 다른 분하고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아니에요. 그분은 또 아니야?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저 본 적 없으세요? 그러시구나. 미안해요.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래되신 건 맞죠? 네 예전부터 이 필명이 되게 익숙했었는데 네 아 그래요? 아니야. 그러고 싶다는 것은 뭐야? 아, 그래요. 잘 되실 거예요. 자, 메리스텔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 헛다리는 좋지 않구나. 네. 알았어요. 아픈 곳을 찌르지 않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것도 괜찮대요. 자, 어쨌건. 네,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그 부분에서만 본다라면 사실은 뭐 좋은 일들, 좋은 이야기들, 좋은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또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종목별 움직임들로만 이제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종목을 잘 고르느냐 못 고르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꼭 급등주를 매매해야지만이 또는 뭐 잘 나가는 주식을 사야지만이 수익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황을 잘 보시고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일단 잠깐만 좀 종목들 먼저 볼까요? 아침이니까. 오늘 광전자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데 네. 광전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하향 곡선 계속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시기 좀 어렵죠. 네, 이게 하향 곡선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저점권에서 쭈삐쭈삐 하다 이게 갭상승 팡 튀어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네
약간은 이제 잡아내기 어려운 형태의 패턴입니다. 이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보여주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은 사놓고 물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치고 올라갈 때 수익을 받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저점 기회 요인의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이렇게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한다든지 분위기를 막 만든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상황들 좋아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석하셔도 되겠고요. 이 종목도 이제 뭐 특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너는 왜 올라가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살펴보는 거죠. 왜 올라가니? 그러면, 외국인 매수, 뭐, 다른 뭐 재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수 계좌, 이거는 3월달이고 특별한 뉴스가 없다. 근데 특별한 뉴스가 없이 올라갔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한가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보자. 반도체.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일단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근데 적당한 포인트가 아닌, 포지션이 아닌 상태에서 강세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하시기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쉬운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진바이오텍 같은 게 있었죠? 진바이오텍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제가 더 삽니다. 더 삽니다. 제가 이 종목은 아마도 한 3번 정도 더 삽니다를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네. 기억들 나시죠? 이거 다,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매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인데, 자, 이런 패턴들이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쉬운 거예요. 대응하기 쉬운 것들. 상승 이후에 저점 깔아놓고 반등이 나가는 자리들. 이런 것들은 거의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거의, 그냥, 변수가 별로 없어요. 예외가 별로 없어. 이런 종목들은. 물릴 수도 있어요. 물릴 수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진행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수익을 보십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직장인이시거나, 유형일님도 어서오세요. 또는, 뭐, 이제, 자주 들어야 보지 못하시는 분들, 네, 전업 투자가 아니신 분들, 또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사놓고 어디 띵까띵까 놀러 가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 사시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어서오세요, 건물주님. 보고 있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마다 계속 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점인데 또 저점이 나왔네? 네. 바닥권에 또 들어갔네? 바닥권보다 더 밑에 있네? 지지선보다 아래쪽에 있네? 이건 어차피 갈 거니까 사야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주식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해외 시장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긴 하지만요, 나한테 맞는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전에 보셨던 광전자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니까 굉장히 짜릿하니 좋아요. 이거 물론 뭐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저는 있어요. 이 종목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익이 물려있던 상태에서 튀어나가는 거라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전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라고요? 초보자용이 아니에요. 예. 주식에 대해서 아직 어떤 포지셔닝이나 이런 것들, 매매에 대한 어떤 관점이 정립이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아직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또는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놓치게 되고요. 이렇게 딱 갭상승해서 올라가면은 떴네. 그래서 뭐 이제 돈 준비하고 HDS 키우고 막 매수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저만큼 올라간 거야. 그럼 저 위쪽에서 이제 단기적 매물대가 또 나타나면서 위로 쭉 빼기, 아래로 윗꼬리가 좀 달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주 멘붕이 오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물렸어요. 뭐 상한가에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물렸어요. 뭐 등등.
안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첫 번째 그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는 어떻게 변하냐면, 네. 이제 이빨을 만들러 가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네.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풍제약은 안 빠져요? 빠지잖아, 그지? 네. 멘붕이 와야 될 게 뭐 있어요? 이건 빠져야지. 이거는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제 일요일날 종목 진단에서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 신풍제약이 아니구나. 그럼 종목 진단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은 어때요? 계속 우상향이 빵빵빵빵빵빵빵빵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안 하던 짓 딱 나오면 그냥 파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요 쉽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완전 고수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이 방송 들을 필요가 없죠. 나 잘하고 있는데 굳이 너한테 방송 들을 필요 없어. 맞는 이야기예요. 네. 잘하고 계신데 뭐 굳이 뭐 나의 매매 패턴을 바꿔가면서까지 성투사의 방송을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뭐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저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시다 그러면은,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 이렇게도 수익을 내는구나. 아, 이렇게 계좌도 운영하는구나. 이런 관점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뭘까요? 지금 잘 하고 있는, 돈이 잘 벌리고 있는 그 패턴이 나에게 맞는 패턴이야.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바꾸는 순간, 쟤도 돈 잘 버네? 그럼 저것도 벌어야지. 내 거와 다른 사람 거가 섞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대겠죠. 네.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문자 하나 보낼게요. 네, 유료분들 오늘 아침 문자를 아직 안 보내드려서요. 아침 9시부터 시작이면은 아침 문자 보내드려야죠. 문자반은 문자를 꼭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게 문자반이니까. 물론 지금 이제 아침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따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침 문자를 꼭 보내드려야지, 아, 내가 이제 문자반에 잘 가입이 되어 있구나. 문자를 잘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죠? 네.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전부 다 플러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후 더 볼게요. 이렇게 보냐면 이해가 되시겠지? 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네. 문자를 보냅니다. 뭐 매도 문자 아니에요. 네. 그냥 일단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홀딩. 왜냐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홀딩을 해줘야지 가는 종목을 중간에 팔아먹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 매도해야 된다고요? 저렇게 애매하게 나올 때, 예, 이상할 때, 그럴 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거예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만 언제든지 변화가 나올 때는 내가 언제든지 팔아먹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이놈을 내가 배신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하고는 절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배신하기가 힘들어. 그죠? 결혼하면 배신하기가 힘들어. 연애 중에는요, 뭐 아무리 불타는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배신할 수 있잖아. 네. 그리고 뭐 법적으로 하면 문제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도의적인 그런 부분들, 뭐 마음이 좀 아플 수 있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가져가야 되는 책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자. 그리고 용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용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게 한참 뜨겁게 달아오다가 뭔가 확 돌아서게 되면요, 분명히 이것은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를 봐야지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너무 뜨거울 때는 항상 좋은 일 뒤에는 또 나쁜 일도 같이 생긴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오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홀딩, 관점도 계속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두산인프라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네,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면 된다고 그랬죠? 요 7,000원 아래쪽인데 안 들어온다 이 새끼 이거. 근데 위에 이제 꼬리가 많아가지고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따라가기 애매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주자. 그냥 가면요, 내 거 아닌가 보지. 이런 생각들 조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 쪽, 그 다음에 뭐 매각 이야기, 네, 중국 쪽,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이죠. 밥캣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인프라가. 네. 밥캣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밥캣이 미국 쪽 인프라 투자하고 너무나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면, 밥캣도 이제 중장비 쪽인데, 이 중장비 판매의 거의 대부분을 어디서 차지하고 있냐면, 미국.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합치면 모두 9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캣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해외 국가, 특히 미국, 유럽 쪽에서 인프라 투자한다면 아주 좋죠. 근데 이번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부 다 그냥 경제적으로 개판됐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책을 일단 꺼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있는 거지. 지금 보시면 이 시황에 있는 거, 경기 부양책이 꺼내지게 될 텐데, 경기 부양책이 꺼내지는 순간, 네, 이제 그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 말로는요, 뭐 1조 원대 인프라 투자한다.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인가요? 네, 그 정도의 인프라 투자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써드려야 되겠다, 그죠?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경기 부양의 가장 기초입니다. 경기 부양책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다른 거 그냥 안 보고요. 다른 거 말고 그냥 뭐 돈 풀어주는 거, 아니면 뭐 대출 규제 풀어주는 거, 아니면 뭐 등등 그런 거, 뭐 자산 매입,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경기 부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인프라 투자예요. 인프라는 무슨 의미죠? 인프라를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인프라, 이게 정의가 뭐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뭔가 애들이 좀 설명을 잘 해놓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설명 잘하는 사람들. 인프라,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죠? 네,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등등등.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대로 써드릴게요. 인프라는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산이나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항만. 야,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지 않아요? 와, 저렇게 표현을 하지? 인프라는 뭘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알고는 있는데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이나 집을 보러 갈 때도 여기 인프라 좋네, 쉽게 얘기하면 살기 좋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 살기 좋게 조성이 잘 돼 있어,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학사전이나 네, 그런 데 참고해 보시면, 네, 생산이나 생활 기반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자주 확인해서 보세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럼 인프라는 일단 그렇다 이거야. 생활 기반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그래서 도로니, 항만이니, 뭐 철도니, 뭐 지하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야. 그럼 얘가 왜 경기 부양의 첫 번째냐? 네? 왜 얘가 경기 부양의 첫 번째일까요? Why?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것도 느낌은 오는데 설명이 잘 안 되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되면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안 되실 것 같은데. 왜 첫 번째냐면요. 경기가 안 좋다. 이것은 살기가 안 좋다. 왜 살기가 안 좋을까요? 네. 왜 안 좋을까? 여러분들이 살기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아, 나 요즘에 살기 안 좋아. 아, 요즘에 뭐 힘들어. 생활 힘들어. 뭐 이런 뭐 때문에 힘들어요? 왜 안 좋아? 왜 살기가 안 좋아요? 뭐 때문에 살기가 안 좋을까요? 살기? 사실 이거는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뭐죠? 돈이 없어서. 네. 어서오세요, 화수무님. 네, 본범님 어서오세요. 일자리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하기는 싫어. 일하긴 싫거든! 네. 근데 돈만 많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물론 이제 일하지 않고 돈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자리 없어도 돼. 돈만 많으면 돼. 그렇잖아요. 일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그게 많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 일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너무나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네, 사회적으로 성공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부분 생각하면은요, 일자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일자리 그게 뭐? 네. 일 없으면 어때? 돈만 많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기가 불편한 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 쭈쭈바로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그 정도는 조금 오바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돈이 없어. 밖에 나가서 밥을 한번 사 먹으려 해도 돈이 없어. 옷을 하나 사 입으려 해도 돈이 없어. 불편한 거거든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 살 집이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불편하거든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돼. 돈이 없어. 불편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해주겠다 이거죠. 인프라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자리가 생겨요. 두 번째, 생활 편의시설이 생깁니다. 세 번째, 소득이 증가해요. 네 번째, 소비가 증가하죠. 나머지는 다시 경제수단. 자, 인프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입니다. 자, 큰 대로가 하나 생긴다면 봅시다. 큰 대로가 생기고 거기 끝자락쯤 가가지고 지하철역이 하나 들어온대요. 큰 대로와 지하철역 딱 느낌이 어때요? 그 근처에 내가 집이 있다. 와, 살기 좋겠지. 그렇잖아요. 지하철역에 또 상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왜?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큰 대로변이면 자동차의 유입량이 많아지게 될 테니까 역시 유동인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대로변을 따라가지고 여러가지 상가, 맛집들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자리가 생기고 생활 편의시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짜로 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놔. 네. 월급 내놔. 해가지고 월급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하철역 주변에, 그 공사장 주변에 항상 그 한밥집 같은 거 생기는 거 아시죠? 술 먹는데 꼭 생긴다고. 힘드니까 고깃집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먹다 보니까 거기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럼 나도 거기 가갖고 해야지. 네. 하나씩 둘씩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지하철역 공사 시작하면은 빌딩도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 사람들 일자리가 생겨서 돈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어디서요? 그 근처에서. 목구멍에, 예, 먼지, 때, 벗겨야 된다면서 이제 고기를 또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네, 상추에 싸가지고 그냥 냠냠냠냠 드시죠? 술도 좀 드시고, 네, 술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다가 전도 좀 붙이시고, 네, 이 집이 내 집인가, 저 집이 내 집인가, 일어나 보면 잔디밭에 누워있고, 네, 그러면 옆에는 막 피자 만들어 놓고, 아, 진짜 그러지 말자. 아, 길거리에서 진짜 피자 그런 거 하지 마. 네.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요. 지금은 이사 가신 분이 있는데, 우리 그 위쪽 라인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그냥 너무너무 싹싹하시고요. 네, 서글서글하니 그냥,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하면서 그냥 뭐, 요즘에는 어떠시냐는 둥,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사람 좋은 사람. 근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집에 안 들어가네. 네. 술만 먹으면 집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주무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꼭 문제가 뭐냐면 그 아파트 보면 공동 현관 있죠? 공동 현관에 보면 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꼭 그 앞에서 옷을 벗고 주무신단 말이야. 야,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술만 드시면 거기 있어. 그러면 시끌시끌하면 아, 윗집도 술 먹었나 보다. 경비 아저씨들 한 3-4명 출동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5층 주워가지고 동네 창피해서 못 산다고 그러더니 이사 갔어. 이사 갔는데 야, 진짜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직업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술을 드시면은 그렇게 꼭 주무시는 데가 있더라고. 꼭 거기서 주무셔. 꼭 거기서 주무셔. 술 조금씩만 드세요. 네. 그냥 뭐 기분 좋아서 한 잔, 뭐 싫어서 한 잔. 오늘 또 술 드시는 분 많이 계실 거야. 비 오니까. 이렇게 그 날씨가 좀 굳이고, 네, 비 오고 막 그런 분들 있으면 되게 웃기는 게 꼭 뭐 해물 파전에다가, 네, 뭐 막걸리 드셔야 된다고. 그리고, 왜 비 오는 날은 왜 꼭 막걸리에다가 파전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냥요. 그냥 비 오니까요. 근데 비 오는 거는 늘 그렇지 않나? 이 노상방뇨보다 더 나쁜 거는 뭐냐면 냉장고에다 오줌 싸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 이거 물론 제 주변에 없습니다만 냉장고에다가 그 안에 음식 그거 네, 그런 분들 있으시면 네, 빨리 저기 좀 혼 좀 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뭐, 남자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여기까지만.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생활 편의시설이 생겨가지고 이제 술을 좀 드시고, 뭐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술도 먹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술을 어떻게 먹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같이 증가하고, 거기서 지역 경제가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서 거기 유동인구가 생기게 되고 북적북적하게 돼. 이게 인프라의 효과야. 인프라의 효과는 단순하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이 국가의 경제 성장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인프라의 또 다른 점.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커진다. 지하철역 만들고 다리 만들고 도로 만들고 그런 게 뭐 국가 경제 성장률이야?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성산대교를 하나 만들어. 성산대교 옛날 거니까 성투대교를 하나 만들었어. 성투대교. 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인프라 투자를 해서 성투대교란 걸 하나 만들었어요. 한강에서 파주까지, 김포에서 파주까지 넘어오는 거.
물론 다리가 있습니다만, 네,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거,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김포에서 여기까지, 파주까지 넘어오는 그거를 이제 한강을 넘어가지고 다리 하나 만들었어. 인프라 투자를 했어요. 다리를 만드니까 이제 그 옆에 도로가 생기고 해가지고 거기 근처에 막 상가도 생기고 좋아졌어요. 일단 지금 좋아졌어. 그래서, 인프라 투자 성공했어.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투대교는 누구 거냐 이거야. 네 건가? 내 건가? 아니죠. 이 성투대교는 누구 거예요? 국민 거. 국민 거일 수도 있어. 왜냐면 모든 주권은 네,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에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국민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개인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고 즉 나라의 재산을 잡힙니다. 그럼 이 성투대교가 얼마쯤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리를 사야 되겠다. 이 성투대교를 사야 되겠다.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몇백억 단위로 끝나지 않겠죠. 한 1,000억 원쯤 한다 칩시다. 성투대교 1,000억 원쯤 해서 만들었어. 그럼 그 1,000억 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000억 원은 나라의 재산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재산이 20조였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투대교가 만들어졌어. 그럼 20조 1,0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재산이. 그러면 그만큼 성장했다. 1% 성장했다. 2% 성장했다. 뭐 5% 성장했다. 0.5% 성장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프라 투자의 장점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면서 국가 경제 성장률을 같이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경기 부양의 첫 번째가 바로 인프라 투자라고 이건 정석적으로 책에 나와버립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험 보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거 돼지꼬리 꽁략 해가지고요. 별표 땡략 해가지고 별표 한 5개 붙이고 돼지꼬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험 문제 꼭 나옴 이렇게 써놔야 돼. 다음 중 인프라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일자리가 생겨요. 생활 편의시설이 생깁니다. 소득이 증가해요. 소비가 증가해요. 국가 경쟁률이 커집니다. 뭐 등등등.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게 어딨냐? 답이 다 답이네. 네. 하는 건 성투사가 좋아해요. 뭐 이런 거. 네. 주식시장이 폭등합니다. 이런 거 써있으면 그게 답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생각하시면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인프라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인프라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두산 인프라 코어와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죠. 밥캣 두산 인프라 코어. 왜요? 뭐 때문에? 얘네가 뭔 상관인데 인프라랑. 방금 전에 말했듯이요. 땅을 파고 도로를 깔고 뭐 다리를 만들고 뭐 등등등 여러가지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중장비. 삽으로 할 수 없잖아. 손으로 팔 수 없는 거고 손으로 다 나를 수 없고 삽으로 팔 수 없는 거고 포크레인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부트럭 들어가야 되겠죠. 이 중장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도저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사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중장비 업체들이 반드시 상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가 그런 부분에서의 그 장점이 좀 있죠. 지난번에 중국에서 1대1로 뭐 실크로드가 어쩌고 연병을 해가지고 한때 이제 그 기대치를 많이 모았었는데 이 새끼들이 두산한테 안 주고 네 3일중공업 지들 거한테 줘가지고 3일중공업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3일중공업은 중국 제1의 네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중장비 업체입니다. 작년에 상하이를 갔더니 거기서도 이제 지금 막 신도시 상하이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사람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주변 도시를 위성 도시화 시켜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상해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저쪽 거기가 어디야 이름이? 주가각이었나?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수상가옥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상해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면 네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조금만 벗어나니까 이게 도시를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중국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그냥 농촌스러운 모습들 막 보이잖아요. 근데 상하이 주변에 도시 계획을 하더라고요.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건물 짓고 난리가 아니더만. 중장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그런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사에서
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냐면 3일 중공업이다 이 얘기지.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것들은 뭐 주변 도시 아니면 그 어떤 국가의 규모, 성장률 이런 것 다 하는 거고, 그것과 연결된 사람들, 그것과 연결된 어떤 산업 구조들 뭐 전부 다 끌어당기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그럼 이렇게 좋은 경기 부양을 이렇게 좋은 경기 부양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안 한다고? 이것도 문제예요. 네. 좋은 건 해야 되잖아요. 경기 부양 좋은 거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경기 부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모두 찬성을 했어요. 경기 부양에. 경기 부양 꼭 해야 됩니다. 좋은 거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찬성은 찬성인데 조건이 달라. 조건이 달라요. 공화당은 만약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자 그랬다라면 민주당은 50만 달러만 지원하고 50만 달러 딴 데다 하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데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모든 것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합의가 안 돼요. 경기 부양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하기는 할 건데 언제 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다. 요렇게럼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김엠비님 어서오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FOMC라든지 딸꾹질 나와. 잠깐만요. 혹시라도 말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딸꾹질 하는구나. 성투다가 혼자서 또 맛있는 걸 뭐 혼자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집에 꿀떡 있어, 꿀떡. 저는 꿀떡 되게 좋아하거든요. 꿀떡. 그 꿀호떡 아세요? 꿀호떡. 호이호이인가? 옛날에 그 삼립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팬케이크처럼 생긴 거, 속 안에 이제 꿀 비슷한 거 들어가 있는 거. 네,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그냥 다 먹어 치워요. 지금 냉장고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방송에 집중이 안 돼. 꿀호떡 때문에. 아무튼 그게 그냥 그래서 저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지금 딸꾹질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꿀호떡 좋아하시죠 다들? 네. 호빵하고 꿀호떡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만두. 전 만두는 정말 좋아합니다. 만두는 없어서 못 먹어요. 만두만 있으면 그냥 막, 네. 김치만두, 고기만두 가리지 않고요.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가리지 않죠. 만두만 있으면 됩니다. 만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겠지? 그죠? 그 뭐 특별히 뭐 만두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먹지 않았어요. 걸렸어? 걸렸네. 급하게 먹어서 그랬어. 에이 참.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 앞서서 얘기하던 부분들이 GDP 성장률이 나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이 부분 소비자 투자 심리가 이 심리 지표가 나빠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그나마 괜찮아요. 기업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저께까지 지난주까지라고 해야 되겠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미국 기업들, 상장 기업들이죠.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80% 아니지. 기업들의 80% 정도가 실적 개선. 자,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그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약 80% 정도가 네, 실적 개선의 효과를 이야기했다. 실적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네. 기업들 실적 좋아졌네요. 어닝 시즌이니까 좋겠어요. 이게 아니야. 네. 이게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하수는 라면을 끓일 때 하수는 면을 먼저 넣고 고수는 스프를 먼저 넣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수는 면을 먼저 넣고 고수는 스프를 먼저 넣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수들은요. 라면이 맛이 없어 끓이면.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물에 대한 그 개념이 잘 안 서 있기 때문에 라면을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집어넣게 되면 물이 많거나 적었을 때는 굉장히 짜거나 싱거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수의 라면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맛이 없어. 근데 라면을 끓이는 고수가 되면요, 물 높이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 어떤 냄비를 갖다 주더라도 물 높이가 항상 일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 있지? 라면 끓이는 물에 스프를 먼저 집어넣게 되면 낙장불입이에요. 아시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라면 팔팔 끓는 물에다 스프를 집어넣었어. 낙장불입이에요. 뭐 물 높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면을 투자를 해야 돼요. 요렇게 라면을 끓이는 게 이제 고수. 저 같은 사람이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물 높이를 눈대중으로 못 맞추기 때문에 계량컵으로다가 네, 500ml씩 넣어서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끓이고 있어요. 네. 고수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고수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눈대중을 키운다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해도 돼. 네. 그러면은 괜찮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이 상장 기업의 80% 정도가 실적 개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이제 고수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기업의 실적이 저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 많은 기업들, 대다수의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센스 한번 볼까요? 예. 80%가량의 기업들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 라는 의미. 네,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분기 시점이 저점 바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분기 더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3분기부터 개선이 살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 나쁘고 2분기 나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GDP라든지 그런 지표들, 경제 지표들, 이번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안 좋게 나온다며요.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2분기에 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좋게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2분기가 바닥이 아니구나, 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2분기가 바닥이 아니구나. 그럼 어디가 바닥이에요? 어디가? 1분기가 바닥인 거죠. 그래서 1분기 바닥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바닥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나쁠 게 없다는 얘기죠. 시장은 상승해야 한다. 풍림 부자님 어서오세요. 이게 그냥 그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기업의 실적을 볼 때는요, 지난 분기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번 분기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나갈 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어때요? 아, 바닥 통과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잘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미중 갈등. 이 미중 갈등은 사실 또 얘기하면 입이 아파요.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입이 아픕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대선을 두고 뭐 한다? 밀당, 숨고르기 등등 한다. 밀당과 숨고르기 등등을 하고 있다. 이 대선이 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재선 여부. 지금은 네, 민주당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의 어떤 그 포지션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약간은 그 도라이 같은 짓거리를 많이 했긴 했죠.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긴 하면서 그나마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한 환상이 확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적골을 떠나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살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앞세워서 미국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막 그런 것들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백인 우월주의, 미국 우월주의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다른 나라들을 엇박하고 막 그러면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트럼프의 이러한 그 정책은 미국 국민들에게 환호성을 받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뭐 나스닥 신고가 나오고 다우지수 빵빵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모습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국 우월주의가 정통적으로 발효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받아주지 못하게 된다라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다 짐 싸갖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졸지에 실업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선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두 번 해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이끌어 나가고 싶기 때문에 더욱더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거기 희생양이 누구냐면 중국이다 이거 얘기야. 내가 대선에 한 번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너희들이 필요해. 어떻게 필요하냐면 네, 우리한테 당하는 중국이 필요해. 사실 지금까지를 본다라면 중국이 당한다는 입장이기보다도 계속적으로 좀 까부는 입장이었죠. 이게 대등하게 까부는 입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보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네, 뭐 어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대선이라는 하나의 어떤 갈등적인 문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밀당과 같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불확실성은 시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원인이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 여부는 대선을 두고 지나봐야지 알 겁니다. 지나봐야지 알 테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가 이긴다고 확정 지을 수 없어요.
뭐 바이든의 어떤 지지표가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는 아직 또 그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은 네, 갈등 요소가 조금씩 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좋긴 좋은데 뭐 장담 질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뭘까요? 시장 괜찮아, 견조해, 나쁘지 않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움직이게 되냐면 경기 민감주죠. 현대차 짜잔. 이번에 현대차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차든 기아차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제는 조정이 저 밑에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기 접근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든지 관점 좀 받아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넘어서게 된다면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해가지고요. 다 싸그리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황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성장률 나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지표 나빠요. 그 다음에 뭐 실업성 청구 건수 나빠요. 등등등 있지만 이미 다 예견했던 부분이다. 이미 다 알고 있어. 네.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죠. 너무 심각하게. 실적이 안 좋대. 큰일 났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반영됐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부양책, 이건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쨌든 되기는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도 좋게 나왔죠. 그러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대선에 대한 윤곽이 좀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어느 노선을 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네,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네,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다 된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카카오 게임즈의 신규 상장 초읽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커피 한 잔만 좀 타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넘게 여러분들이 방송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5분 정도 쉬었다가 네, 다시 오도록 할게요. 환기 조금 시키시고요. 네, 커피 한 잔 타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5분간 쉬었어요. 아, 커피를, 네, 냉커피로다가, 네, 하나 타왔어요. 아, 시장 또 잠깐 볼게요. 오, 시장 분위기 좋다. 지수가 1%대 상승이에요. 네,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네요. 네.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갔어. 이 새끼들, 와. 이게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나오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좀 끌어당기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공략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장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꿀어떡 못 먹었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커피 먹다가 와서 이거 끝나고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건 아껴 먹어야 돼요. 2개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놈이 또 하나 뺏어 먹을지도 몰라. 네. 그래서 몰래 숨어서 먹어야 돼요. 꿀호떡, 꿀떡 먹어버려야 돼요. 꿀떡. 오늘 계좌 어때요? 계좌 상황들 지금 다 뻘겋죠? 다 뻘겋죽죽하니 금요일날 어떤 하락이 좀 있었던 부분들을 네 플러스로 가지 않았을까? 화 안 내는데요, 저는요. 네. 그냥 안 줄 뿐이죠. 안 줘!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예요. 자, 계좌가 일단 상당히 좋아요. 네. 뭐, 플러스로 가는 것도 많이 있고, 네. 계좌 자체가 이제 플러스로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네. 우리 거 계좌, 우리 아들 계좌 한번 볼까요?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 놈은 자기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 보자. 얼마가 나왔을까요? 한번 볼게요. 뭐, 캡처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이제 그냥 평가 잔액만 알려드릴게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야! 577만원. 돈 좀 되네. 네. 577만원. 계산해 볼게요, 이제. 계산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 7월달 것까지 들어왔죠? 네, 이번 7월달에 제가 마지막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문자방 가입하셔가지고, 네, 저희 보탬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놓고 막 가입하라 그래. 네, 대놓고 가입하세요. 네. 자, 일단은 15만원씩입니다. 저는 애누리 없어요. 딱 15만원이에요. 왜냐면 얘는 살 날이 많잖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으면 많이 넣고 조금 되면 조금 넣고 뭐 그렇게 금액이 변하긴 합니다만은 애기 거는 그냥 계속 15만원이에요. 15만원 곱하기 일단 2년이니까 24개월 더하기 7개월 넣었으니까 31개월이네요. 그죠? 총 31. 15만원 곱하기 31은 얼마예요? 계산해 봅시다. 15 곱하기 31은 465. 여기다가 20만원 추가해요. 왜냐면 2018년도 2018년도 12월에 생일 축하금 10만원, 2019년도 12월에 생일 축하금 10만원. 그래서 20만원 더. 그러면 485만원이 원금이네요. 플러스 20만. 20은 485만원이 원금. 그 다음에 현재 계좌 평가액은 577만원. 와, 얼마를 본 거야? 577 빼기 485는 뭔데? 577 빼기 485는 92네요. 92 나누기 485는 짜잔! 네. 19%인데 이거 넘어가니까 19%가 넘네. 네. 19%. 18.9%니까 19%. 계좌 수익률이요? 네. 더 좋아졌어. 그죠? 지난번만 하더라도 이제 10%대 막 남짓해가지고 갈똥말똥 그랬는데 19%.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원금이 늘어나잖아요. 원금이.
예. 계속 늘어나잖아요. 원금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원금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익률이 19% 계속 유지하고 돈 되네. 얘 나한테 평생 고마워야 돼. 그죠? 아이들 계좌 만드시는 분들 또는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 만드시는 분들, 계좌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 요 계좌 수익률에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네. 종목이 하나둘씩 움직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그냥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만큼 계좌가 살이 쪘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문자방 같은 경우는 오프 때는 33만원이지만 지금 44만원이죠. 44만원. 저는 항상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설마 이것도 못 벌겠냐. 네. 자, 그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한 달 사이에 설마 이것도 못 벌겠냐? 또는 뭐 세 달 사이에 132만원인가요? 그거 못 벌겠냐?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자반이 부담이 없는 이유는 그런 거죠. 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방송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방송 안 들으셔도 돼요. 방송이 없거든. 네, 없는데 뭘 들어? 수요일하고 일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 방송이 있었죠. 예, 그런 정도만 녹화 방송 그런 것도 해놓는 거. 그것도 지금 보시면은 뭐 대부분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려요? 그냥 그 매매에 대한 지금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라서 가볍죠. 굳이 뭐 생방송 안 들어도 되죠. 들으면 더 좋지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라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자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지. 네. 쉬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리딩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계좌를 운영하실 때 덩어리로 그러니까 자금들을 한꺼번에 밀어 넣어 가지고 뭐 계좌를 운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거 신규 상장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 여기 대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쪼개라. 네, 뭘요? 계좌를 쪼개라.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예금 풍차 돌리기라고.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금 풍차 돌리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예금을 가지고 풍차 돌리기를 하는 옛날에 그 왜 10억 만들기, 뭐 20억 만들기, 뭐 이런 것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적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은행 예금 풍차 돌리기라는 기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요? 뭐 이런 분들 아세요? 고모씨님 돈 되는 건 다 하셨구나. 네, 돈 되는 건 다 하셨어. 맞아요. 그래서 풍차 돌리기를 하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웃기기는 한데 내 유튜브로 오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굉장히 그 말 자체가 웃기긴 한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네,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작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방법은 그래요. 한 개의 적금을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기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만기가 되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이 나오잖아요. 요것을 예금으로 돌려요. 그리고 새로운 적금을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 거가 계속 돌아가면서 내 것이 들어가요. 그럼 다음에는 더 크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매달 10만원씩 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달에 10만원 넣고요. 다음 달에 20만원, 다음 달에 30만원.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동안에 내가 120만원의 적금을 넣는다 하면은 그냥 계속 그것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년이 지나면 하나가 끝나거든. 네. 하나가 끝나요. 끝나고 이게 큰 돈이 나오죠. 그 돈을 갖다가 또 엎어치기 하고 또 다시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120만원이라는, 그러니까 한 달에 120만원이라는 적금을 넣는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돈은 계속 돌아가요. 만기가 계속 돌아와요. 매달 만기야. 1년 후부터는. 그러면 돈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누적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풍차 돌리기라는 겁니다. 풍차 돌리기인데 이거는 은행 예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원금을 모아간다는 개념에서의 접근은 괜찮지만은 지금 워낙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금리가 그래도 4%대 5%대 나올 때는 그래도 해볼만 했어. 네. 근데 지금은 요거 뭐 1%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면은 원금 돌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냥 돈을 모으겠다. 그런 상황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은행 적금을 가지고 예금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조금은 힘들다. 그 상황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계좌를 쪼개라는 건 뭔 얘기냐면 주식 계좌를 쪼개라는 이야기예요. 주식 계좌를 쪼개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라. 오우, 야, 이거는 니 건 없다, 이 개놈아. 네.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라. 요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목적은 노후 자금이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 계좌가 아니야.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 그죠? 왜냐면 내가 일단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일단 편안하게 해줘야지.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안 되어야 돼. 그죠? 내가 늙어가지고 그냥 뭐 짐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저거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한 명 있지만 우리 아들한테 내가 계속 그냥 얹혀서 살고 막 용돈 받아 쓰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잘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즘에 보면 그렇죠. 그냥 사실 집 있고 차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이든 뭐든 해가지고 연금으로 좀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70살 넘어서까지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한 75세 뭐 이런 식 이상의 요즘엔 다 그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졌을 때 그때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있는 거 그동안 벌어놓은 거 파먹고 살 만큼 그렇게 벌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노후자금이에요. 노후자금은 기간이 얼마 안 되겠죠? 기간이 짧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대, 30대이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 노후자금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금액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통 제가 알기로는 40대, 50대부터 금융이라는 것에 눈을 떴어. 주식 투자라는 것에 눈을 떴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40대, 50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너무 조급해.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뭐 70세 이상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돼요. 네, 우리 친구들도 지금 보면은 대기업에서 뭐 부장, 차장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이제 나갈 거 걱정하고 있어요. 나가서 뭐 하지? 그러면서 그냥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지금은 연봉 굉장히 높죠. 굉장히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끊어졌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고민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속닥거릴까? 어떻게 굴려볼까? 벌써부터 그걸 그거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식 투자에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넣어요. 네. 지금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적립식이에요. 적금입니다. 적금식. 매달 일정하게 돈을 집어넣는 그런 계좌를 말하는 거예요. 큰 돈을 가지고서 굴리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네. 근데 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계좌를 또 세부적으로 만드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3천만 원을 굴리고 있지만 매달 월급을 타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렇다면 거기서 일정 구간 떼어가지고 계좌를 더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늘어나고 저기서도 늘어나고, 물론 매매할 때 조금 복잡스러운 거는 있습니다만 돈이 늘어나는 재미가 이게 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재미거든. 네.
돈 버는 재미만큼 또 재밌는 게 없어요. 돈만 잘 벌리면요. 일이 힘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장사를 하는데 뭐 정말 잘 팔리고 정말 돈이 잘 벌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한 개도 안 힘들어. 네, 일이 왜 힘들어? 그죠? 일이 힘들 일이 없지.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을 때 이렇게 계좌를 좀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에 대한 부분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더 많이, 20년 남았다 그러면 조금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년 남았다고 칠 수 있겠죠? 네. 70대 중반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면, 네, 30년이 조금 안 남았구나. 30년이 안 남았네? 시간이 얼마 안 없네요, 저도. 네.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30대가 되었을 때, 30대란다. 내가 이제 마무리, 즉, 70대 수준이 되었을 때, 70살이 됐다 칩시다. 7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수입이 없어요. 얼마가 필요할까? 네. 한 달 생활비 얼마가 필요할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한 6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네. 5년 남으셨어요? 그럼 더 많이 드셔야 되는데. 네. 6억 정도 있으면 된대요. 있으면 됨. 왜냐면 집 있죠? 차 있죠? 그리고 연금 나오죠? 그리고 내가 6억 정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 6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치면은요, 배당이 나올 테고요. 거기서 조금씩 빼서 쓰더라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30년이면은 6억을 내가 100살까지는 이걸 다 못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 곱하기 12는 몇 개월이야? 360개월. 360개월이면 6,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6억 원을 36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60만 원의 돈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겠죠. 왜냐면은 배당이 들어올 테고요. 그 다음에 계좌는 계속 커질 테니까요. 그럼 160만 원 플러스 연금을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한 달에 뭐 애기들 용돈 주고 노부부가 둘이서 쓰기는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최소한 이 정도 있다 해야 된대요.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뭐 그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고요. 대신에 이제 5년 만에 6억을 만들 수 없는 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겠죠. 고강도로다가 네,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금융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 우리는 사실 이제 금융에서는 후진국이죠. 금융 지식이 너무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직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디 가서 주식 투자한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 나 주식 투자해 그러면 그냥 신발 벗고 다 뛰어나가고 말리죠. 나 전업 투자할 거예요. 그럼 다 뜯어 말립니다. 다 뜯어 말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뜯어 말려서 하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인데 나와서 뭐 할 거냐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다니면서 부자로 살겠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세대에서는 부모님들이 절대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지금 뭐 60대 후반 70대이신 분들이 이제 제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되신 분들, 내가 자녀들에게 금융교육을 가르쳐줬었나? 내가 모르는데 무슨 금융교육을 가르쳐줍니까? 그죠? 내가 모르는데 무슨. 저도 항상 이렇게 아쉬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20살 때 아니면 내가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지금쯤이면 내가 정말 부자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30년 전이면은 90년쯤 되는 거죠. 1990년.
곧집만 하더라도 뭐 주식시장 완전히 뭐 저거였지 뭐 그잖아요. 네, 그때 한참 이제 IMF 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막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기회가 그만큼 많았잖아요. 네, 기회가 그만큼 많았고 또 그런 IMF를 지나오면서 또 이제 주식시장으로서 돈 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후자금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 계좌. 네,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계좌. 얘가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금융교육에 대한 부분,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는 꼭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주식을 통해서 또는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 자본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은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앉혀놓고서 이게 주식이 이런 거고 뭐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바로 과자 먹으러 뛰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설명을 못 해주고 있지만 조금 더 머리가 굵어지고 네 이게 수염도 좀 나고 그러면은 그때 조금 하려고요. 종목 진단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네 종목 진단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하셔도 아예 됩니다. 네. 종목 진단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공문이 다 와가지고요. 제가 종목 진단을 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종목 진단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계좌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이거는 애들 계좌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저는 이것을 중간에 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아이의 어떤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에 지금 우리 애가 9살 때부터 제가 이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지금 11살이 됐거든요. 11살이고 이제 또 지나면 이제 9살이니까 9, 10 이게 2년 반 된 거잖아요. 예, 딱 2018년도 1월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 계좌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가 9살이 시작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대학교를 갔다. 뭐 대학교 갔을 때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지만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내가 한 2, 3년 정도는 투자를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뭐 지금도 뭐 충분히 네, 이거는 훨씬 초과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유학도 가고 뭐 별 난리 다 쳐도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뭐 몇 천만 원 안 돼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뭐 다닐만 하죠. 네, 4년제 대학 못 보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당시에 내가 괜찮다 그러면 그거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야. 더 가는 거죠. 물론 금액은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네, 더 가는 거죠.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야. 대학교 졸업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이거 조금 이거 하다 보면은 한 30살쯤 돼가지고 대부분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시면 지금 시점 대비해서 20년이에요. 20년이면은 그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누적으로 보는 부분을 봤을 때 집 한 채 값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네, 20년인데 집 한 채 못 사겠니? 그죠? 그럼 이때가 되면은 지가 이제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고 뭐 하고 저는 되게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그렇죠. 사람들 보면은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그냥 뭐 이렇게 전세 단칸방부터 시작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들 자수성가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어렵게 시작해가지고요. 네, 지금의 부를 이루고 그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뭐 집에서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고 시작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도 물론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집에서 만약에 집이라도 안 해주면 내가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그 길까지 가는데 훨씬 더 빨리 도착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면은 한 20년 정도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계좌 운영을 잘 해주게 되면 집 한 채 값은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너 결혼할 때 됐을 때 예, 집 한 채 해줄 수 있는 돈은 된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넘어갔다 이거지. 뭐 집을 뭐 알아서 한다든지 뭐 그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집 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자기가 알아서 해보겠다라든지 뭐 당장 필요 없다라든지 뭐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알아서 해. 그러면 이 계좌를 계속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죽을 때 한 40년 정도 지나면 그 전에 제가 죽겠나요? 40년이면 아직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죠? 80대니까 40년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이제 힘이 없고 네 내가 뭐 정신이 좀 이제 그 정신력이 지금 같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주식 투자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한테 그걸 줬을 때 얘가 그거를 네 얘도 그때 되면 한 50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후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뭐 부모가 뭘 이렇게 대단한 유산을 만들어 가지고 물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할 거 없이요. 그냥 네 인생 자체를 그냥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면은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거고 시장은 어차피 인프라의 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똥이 되지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가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배당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돈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 계좌는 장기간에 걸친 뭐라고요? 적립식 투자로 가라. 그러니까 뭐 중간에 두세 번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고비가 있겠죠. 주식을 팔까 말까, 계좌를 부실까 말까. 근데 그때는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우리가 계좌를 일단은 2개 정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게 뭐냐면 3번은 여행자금 그 다음에 나를 위한 투자 뭐 경조사 등등등 뭐 남편 거 또는 뭐 와이프 거 뭐 이렇게 내 거 니 거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행자금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하는 걸 본 게 뭐냐면 여행을 갈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가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집어넣더라고. 예. 그러면 1년이면 120만원이에요. 근데 부족하죠. 근데 10만원씩 굴려가지고요 여행자금을 뭐 아주 큰 돈을 만들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게 이렇게 가려고 만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경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네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하자. 나를 위한 투자는 간단해요. 그냥 한 달에 5만원씩만 넣어도 돼요. 5만원씩만 넣어가지고 1년 후에 뽑아먹기. 뭐 그런 것들이죠. 1년 동안 나 수고했어?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거.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 돈을 쓰기가 싫어질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만 돈 벌어서 뭐 할래? 써면서 살아야지. 네.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모으는 재미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운영할 때는요 항상 그렇게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돌려야 되겠다,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서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드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좀 짜증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운영하기도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들, 대형주 위주로 공략만 해놓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거 없고요. 네, 답답할 거 없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멀리 보면 깝깝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2018년도 1월달에 계좌 만들 때는 뭐 15만원 3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로였지만 지금은 이제 단위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잘 나고 하니까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정말로 아무도 안 해줘요.
누가 이런 말 해줍니까? 모르잖아. 모르니까 아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못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금융 선진국으로 가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커버렸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아이들도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주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요. 이 어린애들은 이 흡입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앉혀놓고서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렇게 뭐 어디 다닐 때 산책 다닐 때라든지 뭐 할 때 이렇게 막 그냥 이야기하는 편이긴 한데요. 애가 집중을 좀 못해요. 그냥 돈 벌었다 그러면은 얼마 벌었는데 그걸로 뭘 살 수 있는데 막 그러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돈을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급하지 않아요. 애들이니까 아직은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분명히 이렇게 좀 쪼개서 운영을 좀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쯤이면 될 것 같아요. 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아침 시황 들으시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게 딱 정답은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딱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나는 2개만 만들 거야. 애들 계좌, 그 다음에 우리 노후자금 2개 만들래. 아니면 나 노후자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애들 것만 만들래. 네, 요즘엔 그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깨쳐가지고요. 아이들한테 뭐 딱 학비만 지원해 줄 거야. 아니면 뭐 학원 보내는 것도 그 사교육비 이런 것들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많이 보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줄여가지고 내가 뭐 다른 거 할 거야 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집에 여유가 있거나 돈이 있으면 뭐 뭘 해든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저는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그래요. 너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물어봐서 가기 싫다면 안 보내요. 주변에서 뭐 영어를 보낸다 뭐 수학을 보낸다 뭐 난리는 나지만은 네, 굳이 영어 못해도 돼. 네, 영어 잘한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열정적으로 빠지고 싶은 거 그런 걸 해라. 근데 애가 아직 어려서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게임만 열심히 너 하고 싶은 거 해야겠더니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게임들 하나 사주면서 야, 이 게임을 여기서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요즘에 학교 안 가니까 그냥 게임하고 사랑에 빠져가서 살더라고. 뭐 그게 사는 거죠. 근데 예, 뭐 그냥 막 치열하게 사는 것도 좀 그렇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막 단기 종목 따라다니면서 샀다 팔았다 한다.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싶기도 하고요. 네, 주식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식 계좌라는 것은 알바생이다 정도로만. 알바생. 그냥 내가 벌고 있는 나의 경제활동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는 거. 많이 안 벌어도 되잖아요. 이게 부수입 같은 거잖아요. 부수입. 부수입이 생기면 공짜 돈 갖고 좋죠. 주식이 점점점 불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 용돈을 주는 것들도요. 네, 뭐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애기 용돈을 한 달에 2만원 주거든요. 네, 2만원 주는데 일단은 지갑에 이렇게 2만원씩 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갑에다가 얼마를 넣어놔요. 한 몇만원을 넣어놓고서 나머지는 다 통장으로 넣어줘. 계좌번호 나한테 던지던데 통장으로 넣어줘. 필요하면 그때그때 뽑아 쓰겠대. 참, 네, 그런 거 보면은 요즘 애들은 굉장히 빠르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이제 부자가 좀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자유를 좀 많이 느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보면은 요즘에 돈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뭐 그렇게 넉넉하거나 풍족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뭐 그냥 살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뤘다고 생각해요. 무슨 성과냐면 뭐 음식점을 먹는다든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뭐 뭘 시켜 먹는다든지
통닭. 네. 아이가 통닭을 좋아해요. 그러면 아빠 통닭 먹고 싶어. 알았어. 네. 부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만원, 3만원 또는 뭐 10만원, 20만원 쓰는 거 괜찮아. 뭐 내가 즐거웠으면 됐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그 정도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좋은 거는 못하고 있죠. 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그 해외 갈 때 한 번씩은 비즈니스도 좀 타보고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되게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금액이 적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조급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되는 거 없어요. 뭐 보시면은 전문가하고 같이 하면은 맨날 그냥 상한가 나오고 맨날 10% 20% 수익 나가지고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부자가 돼서 내가 떵떵거리고 그냥 나를 주식 투자한다고 구박 줬던 우리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내가 큰 소리 한번 뻥뻥 칠 거야. 근데 저는 그 생각도 가끔씩 해봐요. 주식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저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냥 니가 뭘 주식 투자를 하냐니 뭐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요 조금 이를 갈고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버신 다음에 5만원짜리는 조금 많겠구나, 만원짜리로다가 수량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한 50만원쯤 바꾸세요. 50평 되죠? 딱 50만원 바꿔가지고 면상에다 막 집어던지고 빡 집어던지고 그냥 이게 네가 하지 말란 주식 투자 번 돈이야 그러면서 됐냐? 얼마 통쾌할까? 젠장. 그죠? 50만원 딱 준비해! 해가지고 그냥 면상에다 던지는 거야. 야! 그러면서 먹고 떨어져! 뭐 이런 통쾌하죠?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늘 꼭 그렇지는 않죠. 힘들 때 좀 같이 도와주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부부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의 계좌로 같이 안 주셔도 돼. 그 줘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빡 던지면서 그러면은 달려볼 거예요. 뭘 잽싸게 던지고 또 주소. 돈 줍지 마. 돈 주실 거면은 그렇게 하지 마. 그 주술라고 그러면 5만원짜리로 해야지. 근데 만원짜리 50장이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 벌어야지. 그리고 빡 던져버리세요. 그 다음에 다 주스면 내놔. 그것도 괜찮다. 다 죽고 나면 내놔. 아무튼 뭐 그런 거 한 번씩 꿈꾸면서 한번 해보세요. 꿈꾸면서. 그 다음에 조금 로맨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 이렇게 돈을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집에다 이렇게 길을 깔아놓더만, 침대까지. 그 침대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침대까지 깔아, 씨. 그 침대에다가 이제 5만원짜리로 하트를 만들고 별지랄을 다 해. 아주 그냥, 씨. 그런 거는 이제 사이 좋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일반적인 부부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딱 바로 던져버려. 빡! 던져버려. 근데 후폭풍은 내가 책임 못 진다. 어쩌고 돈을 얼굴에 던져? 씨, 막. 후폭풍은 책임 못 져. 근데 돈으로 맞으면 기분 좋을 거예요. 돈벼락 같은 느낌 들지 않을까? 미리 합의하고 하세요. 괜히 또 그 폭행죄로 잡혀가기 전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소한 꿈들 좀 꾸시면 좋겠어요. 이게 주식으로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가능한 것들이고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형주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셔도 돼요. 중소형주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지만 재수없으면 또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방향성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증시가 상승할 때는 대형주들이 잘 가거든요.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그냥 뭐 그지 같다 개떡 같다 그러지만 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지 같은데 왜 올라가? 할만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그냥 사놓고 있으셔도 돼요. 뭐 세월아 네월아 같겠지만 지나고 보면 1년 금방 지나가고요. 6개월 금방 지나가고 2년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내 계좌에 쌓여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지 같은 것도 있었지.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뭐 계속 하락만 하니까 2016년부터 그냥 그지 같겠죠. 이런 거 사놓으면 그지 같아져요. 그러니까 종목의 방향성을 잘 포착해서 가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또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가미해서 배우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수입이라고 그 수익 뭐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끝났어요. 끝났죠. 추가 같은 건 없어요. 오픈 특가이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이 오픈 특가 기간이 그리고 이번에 3주간이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더 추가해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벤트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3만 원이 이벤트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한 번만 딱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특가를 계속 설명해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오픈 특가로 가입을 하게 되시면 나중에 연장하실 때도 계속 그 가격이 계속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네, 문자 바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받겠다. 네, 이런 미친 짓을 내가 단행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33만 원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픈 특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 그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33만 원이나 44만 원이나 뭐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네. 이거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시스템 비용을 거의 더 뺀 가격이기 때문에 33만 원 밑으로는 가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나올 때 뭐 당장 급하신 거 아니니까요. 이벤트 나올 때 하셔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추가는 없어요. 이거는 네, 모든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했었습니다. 네, 모든 전문가분들이 똑같이 오픈 특가 때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정상 가격에서 가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네, 어떻게 좀 참조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어쨌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추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건 별별 필요 없어요.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거는 그냥 선만 그으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 공개해 드렸잖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매매 포인트들이야 어떻게 잡아내는 것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을 보는 거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데 또는 오랫동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내려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만 확인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곱게 볼 수 없겠죠? 그 대신에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우상향이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짧게 보더라도 올라가는 과정이죠. 올라가는 과정이면 어떻게 돼요? 근처까지 내려올 때마다 위기가 왔다고 생각됐을 때마다 매수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삼성전자 매수를 더 했어요. 월급 탔잖아. 아, 월급 탄 종목을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렸네. 네, 삼성전자하고 우선주하고 둘 다 샀어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둘 다 샀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제가 산 종목들은요, 그 대부분이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원래 다 갖고 있고 알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따로 밝혀드리지 않아도 크게 서운해하지는 않으시리라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아무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니?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종목에게 끊임없이 던지세요. 너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니? 더 올라갈 거니? 가고 있는 거니? 그러면은 얘가 분명히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시키면 좋을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조금 있다가 그거 장중시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마감시황 그 다음에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다시 방송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저녁 8시부터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녁에 오실 분들은 또 저녁에 오셔서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지금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끝나는 상황도 즐기세요. 네, 끝난 상황도 즐기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저는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